10월 28일 KMA 뉴스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의협이 의사국시 사태에 대한 해결책을 내놓으라고 정부에 제시한 데드라인이 바로 오늘입니다. 정부가 답변을 내놨습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대변인은 조금 전 정례 브리핑에서 의대생 국가고시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입장은 변함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의사협회가 의정협의 전제 조건으로 국시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의협은 어제 저녁 보건복지부 요청으로 이뤄진 만남에서 의사국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국민 건강이 심각하게 위협받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지만 정부의 최종 답변은 수용하지 않겠다였습니다. 앞서 최대집 의협회장은 오늘까지 정부가 해결 방안을 발표하지 않으면 29일, 즉 내일부터 특단의 조치에 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의사 국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앞으로 수년간 의료 대란이 지속할 것이라는 게 의료계의 우려입니다. 특히 의사가 없는 지역을 책임지는 공중보건 의사 수가 크게 줄어서 의료 공백이 불가피해집니다. 공보의 제도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선 최소 1,700명이 필요한데요. 올해 의사국시가 파행되면 3,400명이나 빠지게 됩니다. 상당수 지역의 보건지소와 읍면동 단위에서 근무하는 의사가 사라지는 겁니다. 정부는 다른 의사를 채용해서 메운다는 계획이지만 여기에 필요한 약 800억 원의 예산은 전혀 편성돼 있지 않습니다. 올해 의사국시를 못 보게 되면 현역으로 입대하겠다는 학생들도 늘고 있다고 합니다. 공보의 복무 기간은 37개월인데 현역은 18개월이어서 2배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당장 내년뿐만 아니라 내후년에도 공보의 수급을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전공의들이 다시 한번 의대생을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어제 성명을 내고 정부 여당은 의대생의 의로운 뜻을 왜곡해 국민과 편가르게 하는 파렴치한 행동을 당장 중단하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대전협은 함께 투쟁했던 의대생에 대한 책임감을 통감하며 의사 국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강경 대응에 나서겠다고 경고했었는데요. 이번 성명을 통해서 16,000명의 전공의가 곧 의대생이고 또 의대생이 곧 우리라는 마음으로 의대생을 지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재민 대전협 회장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의사국시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을 약속한 의정 합의를 위반하는 거라며 그럴 경우 단체 행동도 불사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의사들의 과잉 진료 때문에 손실을 보고 있다는 실손보험업계 주장에 의료계가 반발했습니다. 어제 보험연구원이 주최한 공청회에서 보험 전문가들은 실손보험의 올해 상반기 손해율이 131.7%로 전년보다 2.6%포인트 높아졌다며 이렇게 된 것은 바로 과잉 진료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공청회에 참석한 변영규 의협보험이사는 손해율이 높아지는 건 처음부터 보험 상품이 잘못 설계됐기 때문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실제로 몇 년 전 요실금 실손보험이 큰 문제가 됐을 때도 의료계는 이미 상품이 출시될 때부터 부작용을 경고했었습니다. 변 이사는 보험 상품 약관을 만드는 단계부터 의료 전문가들이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금융위원회도 변 이사의 주장에 공감의 뜻을 밝히고 이와 관련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정부가 한방첩약급여화를 강행하고 있는 가운데 이 한약 부작용 실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3년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한방 관련 피해 구제 신청 중에서 한약 치료가 51.2%로 가장 많았는데요. 그 이유가 부작용이 45.7%, 효과가 없다는 불만이 27.6%로 나타났습니다. 한약 부작용으로는 간독성이 가장 많았고 위장장애와 두통 그리고 어지러움증 등을 호소했습니다. 더욱 심각한 건 이 한약 처방 내역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건데요. 진료 기록부에 한약 처방 내용이 기재된 경우는 단 10%뿐이었습니다. 소비자원이 자료 제출을 요구해도 한의원의 70%는 비밀이라며 처방 내역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소비자원은 한방 처방 내용을 진료 기록부에 기록하고 공개하도록 제도 개선을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브리핑을 마칩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협신문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